자,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꺾이지 않는 폴더 채널입니다. 승무패 12회차에서 역배가 좀 많이 터지면서 2월을 예상했지만 2명의 당첨자가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승무패 13회차는 EPL과 라리가로 구성이 됐고 확실한 정배 경기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무난한 회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승무패 13회차 14경기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아스날 대 웨스트햄. 리그 15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고 리그 선두 자리를 노리는 아스날이지만 현재 리그 1위인 리버풀과 승점 8점 차이까지 벌어지면서 좋은 리그 경기력임에도 불구하고 좀 격차를 좁히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남은 매 경기를 이겨야 하는 동기부여가 충분해 보이고 홈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에 웨스트햄과는 전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도 승점 3점을 챙길 이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또 웨스트햄은 핵심 선수인 파케타, 필크루크, 서머빌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전력 누수가 심각한 상태이고 리그 직전 4경기에서 1무 3패 기록하면서 최악의 부진을 이어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스날을 상대하는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뭔가 반전의 결과를 만들어 내기에는 힘에 벅차 보입니다. 다만 지금 아스날의 사카, 하베르츠, 제주스 같은 핵심 공격수들이 부상 이탈하면서 공격 전력에서 좀 확실한 누수가 보이고 웨스트햄이 원정에서 경기력이 조금은 떨어지긴 하지만 직전 8경기 연속골 기록하면서 득점력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 득점력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다분해 보이기 때문에 첫 경기에서 이변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아스날의 승리를 가져가되 무승부 이변까지는 받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본머스 대 울버햄튼. 본머스는 최근 연속된 원정 경기임에도 연승을 챙기면서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버풀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최근 리그 경기들에서 매 경기 승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홈에서는 더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를 기대하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또 울버햄튼이 리그 17위에서 강등권 지금 탈출을 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경기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원정 경기에서도 경기력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주앙 고메즈, 라르센, 황희찬, 모스케라 같은 핵심 선수들이 좀 줄부상으로 전력이 약해진 현 상황에서 에이스인 마테우스 쿠냐 선수는 연속된 풀타임 경기로 인해서 체력적인 문제를 슬슬 드러낼 때가 됐다,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봐야 할 상황입니다. 다만 본머스의 승리를 바쳐서 가되 울버햄튼이 리그 17위로 현재 18위인 입스위치와 승점 단 2점 차이로 승점을 따내야 하는 것도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좀 악착같이 막아내는 경기를 할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저는 이번 경기에서 본머스의 승리를 가져가되 이제 좀 픽의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 바쳐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 풀럼 대 크리스탈 팰리스. 풀럼은 직전 경기에서 노팅엄에게 2대1로 승리를 따내면서 최근 3경기 연승 행진 이어오고 있습니다. 4경기 연속 실점을 내주면서 조금은 불안한 좀 수비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 것도 맞고 조직력도 좋아 보이는 풀럼이기 때문에 이번 홈 이점을 잘 살린다면 충분히 승리까지도 가능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막강한 활약을 보여줬던 노팅엄을 잡아냈기 때문에 그 기세가 이번 경기에서도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다만 이번 경기는 좀 꺾어서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럼이 상대적으로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홈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7경기 연속 실점을 하고 있고 홈에서 5경기째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상성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크리스탈 팰리스가 원정 4연승 행진을 이어오고 있고 5경기 연속 무실점 경기를 치르면서 좀 이상할 정도로 원정에서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크리스탈 팰리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최근 경기들에서 후반 득점도 좀 많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경기력 이번 경기에서도 이어질 거라 이렇게 믿어보면서 크리스탈 팰리스 쪽으로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 입스위치 대 토트넘. 입스위치는 직전 경기에서 아스톤빌라와 1대1로 비기면서 컵 경기 포함 2경기째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리그 18위로 17위인 울버햄튼과 승점 2점 차이인 이 시점에서 매 경기 승리해야 강등에서 이제 좀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기 때문에 홈에서는 무조건 승리를 따내야 하는 동기부여는 확실합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 튀양제우 선수가 징계로 출전이 불가능하고 데이비스, 사미 모르시, 스지모딕스, 채플린 이런 핵심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전력 누수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층이 얇은 입스위치로서는 뼈아픈 이 상황을 어떤 전략으로 타파해야 할지 크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인 듯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희망적인 건 토트넘이 직전 경기에서 맨유에게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이뤄내긴 했지만 원정에서는 여전히 높은 실점률을 보이고 있고 손흥민, 벤탄쿠르, 단소, 시샬리송, 판더벤, 솔랑케, 로메로, 드라구신 이런 핵심 선수들이 부상이 탈하면서 더 심각한 전력 누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입스위치가 이번 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도 맞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 1.5군으로부터도 토트넘이 전력 우위를 가져가는 건 맞긴 해도 입스위치가 최근 경기들에서 강등을 좀 벗어나려는 좀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있고 토트넘이 부진한 원정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경기력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에서 입스위치의 승리도 가져가고 무승부 또 토트넘의 승리까지 3픽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사우스햄튼 대 브라이턴, 승점 1점 차이에서 강등이 될지도 모르는 사우스햄튼의 홈 경기입니다. 아직까지 승점 9점밖에 챙기지 못한 상황에서 강등이 거의 확정됐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경기력도 좋지 못하지만 운 또한 따라주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서 이번 경기는 홈 경기이지만 그 패배의 기운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브라이턴이 컵 경기와 리그 경기에서 첼시를 연달아 상대했고 또 2연승 거두면서 강팀까지 잡아내는 저력을 보여준 현 시점에서 원정에서의 불리함을 가져간다고 해도 사우스햄튼에게 패배하는 그림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물론 강등 버프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사우스햄튼이 홈이라고 해도 특별히 득점력이 올라간다거나 수비가 탄탄해진다거나 뭐 이런 홈 이점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중복픽은 좀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우스햄튼이 브라이턴을 상대한 지난 홈 10경기 중에서 무려 5경기에서 페널티킥이 나올 정도로 두 팀이 만나기만 하면 기를 쓰고 거친 경기를 치르고 있고 지난 홈 6경기에서 4번의 무승부를 거둘 만큼 브라이턴에게 의외로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사우스햄튼입니다. 또 배당적인 측면을 봤을 때 브라이턴으로 좀 압도적으로 몰리지 않는 것도 찝찝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에서 브라이턴의 승리를 당연히 가져가되 무승부 이변까지 받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라요 대 비아레알, 리그 6위와 5위의 경기이고 경기력에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이번 경기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경기입니다. 승무패 3픽이 가장 좋아 보이고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도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근데 라요가 홈 2점을 가져가는 경기이지만 지난 맞대결의 결과를 봤을 때 홈에서 비아레알에게 대체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줬고 직전 3경기 연승 행진을 이어오고 있긴 해도 상대적 약팀들을 상대한 경기였고 또 한 점 차이에 아슬아슬한 경기를 치른 만큼 경기력이 월등하게 좋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물론 비아레알이 원정 15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하면서 원정에서는 좀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최근 5경기에서 패배를 하지 않으면서 직전 경기들의 경기력만 봤을 땐 라요보다는 더 나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아레알 쪽으로 무게를 두고 픽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비아레알은 중원에서 개의 선수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확실한 한방을 해줄 수 있는 아요세 페레스가 건재하기 때문에 득점하기 위한 빌드업에서 더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경기입니다. 저는 이번 경기 비아레알의 승리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아스톤빌라 대 첼시, 아스톤빌라는 울버햄튼에게 패배하고 입스위치, 리버풀과 비기는 좀 알 수 없는 이상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기복이 굉장히 심해 보이고 최근 경기들에서는 실점률이 급격하게 오른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경기는 홈 2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홈에서 13경기째 패배하지 않으면서 홈 강세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패배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또 첼시가 직전 2경기에서 브라이턴에게 완패하면서 자존심을 완벽하게 구겼고 원정 직전 5경기에서 1무 4패 기록하면서 극심한 원정 경기 기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 강한 아스톤빌라를 상대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가 의문입니다. 또 모든 득점을 책임지다시피 하는 잭슨 선수와
마두에케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공격 전력에서의 전력 누수는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득점력에도 분명 문제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6경기 연속 실점을 기록하면서 수비 불안도 보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스톤빌라의 와킨스 선수가 2경기 연속골 집어넣으면서 부활의 신호탄을 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순 공격 전력으로만 봤을 때 아스톤빌라가 압도적 우위에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 아스톤빌라의 승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발렌시아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최근 2연승을 이어오면서 좋은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발렌시아입니다. 리그 꼴찌에서 18위까지 올라오면서 강등 버프 제대로 받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최근 날카로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번 경기 홈 2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반전의 결과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만 상대가 아틀레티코인 만큼 이번 경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틀레티코는 모든 경기 포함 직전 7경기에서 패배하지 않으면서 리그 3위에 위치해 있고 1위 바르셀로나, 2위 레알 마드리드에게 승점 단 한 점 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의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좀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팀 순위에서 보듯이 경기력의 차이는 크고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발렌시아가 손쉽게 승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아틀레티코가 직전 5경기에서 1승 3무 1패를 기록하면서 이름값을 전혀 해내지 못하고 있고 직전 셀타비고와의 경기에서는 점유율도 내주고 전체적으로 좀 끌려가는 경기를 하면서 뭔가 조금은 지쳐 보이는 경기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원정 경기에서도 그 부진을 이어간다면 당연한 듯이 좀 아틀레티코의 승리로 픽하는 것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아틀레티코가 전체적으로 좀 주도하는 경기를 하되 무승부로 지루한 경기를 치를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보면서 1위, 2위와 승점이 3점 차이로 벌어지면서 리그 막판까지 1위 경쟁을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좀 해보면서 무승부 이변까지는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픽에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아틀레티의 승리만 가져가셔도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9번 경기 라스팔마스 대 바르셀로나. 리그 직전 6경기에서 1무 5패의 성적을 거두면서 강등까지 걱정해야 될 처지까지 온 라스팔마스입니다. 매 경기 득점을 기록하고 있지만 어마어마한 실점률로 승리하는 법을 좀 까먹은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또 홈에서 직전 3경기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홈 2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바르셀로나를 홈으로 불러들인 이번 경기는 라스팔마스의 패배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또 바르셀로나가 직전 4경기 연승 행진을 이어오고 있고 원정에서도 11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원정 경기 기복도 없습니다. 또 리그 1위에 지금 위치하면서 단 한 경기만 삐끗해도 리그 3위까지 처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승리를 따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뭔가 반전의 건덕지도 찾기 어려울 정도의 전력 차이와 경기력의 차이가 좀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크게 고민 없이 바르셀로나의 승리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 뉴캐슬 대 노팅엄 포레스트. 뉴캐슬은 직전 경기에서 맨시티에게 4대0으로 무기력하게 패배를 기록했고 노팅엄은 풀럼에게 2대1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두 팀 직전 경기에서 모두 패배를 기록한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승리를 챙기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여지고 모두 리그 강팀의 면모를 보여주는 만큼 팽팽한 경기를 치를 것으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번 경기 노팅엄의 승리 쪽으로 좀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팅엄이 직전 경기 패배하긴 했지만 2선에서 1선으로 연결되는 빌드업이 여전히 날카롭고 크리스 우드 선수가 전방에서 골잡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정이라고 해도 뉴캐슬의 골문을 흔들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뉴캐슬이 직전 홈경기에서 아스널에게 승리하긴 했지만 본머스와 풀럼에게 패배하는 등 좀 홈경기 기복을 보여주고 있고 한방을 확실하게 해줘야 할 이삭 선수가 4경기 연속 무실점을 이어오면서 부진함에 빠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이 터지지 않는다면 조 엘링턴 선수도 부상으로 빠져있는 이 시점에서 무득점 경기를 치를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다음 두 팀 전력상 팽팽하고 뉴캐슬이 홈에서 기복이 조금 있다곤 해도 아스날을 상대했던 직전 홈 경기에서 그 경기력을 전혀 무시하고 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 노팅엄의 승리를 가져가되 무승부까지 바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지로나.
레알은 직전 챔스 경기에서 맨시티를 3대1로 잡아내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였고 이번 경기 홈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입니다. 또 전력상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레알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승리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물론 문제가 있다면 챔스 경기를 병행했던 레알이기 때문에 주말 리그 경기만 치렀던 지로나에 비해서 체력적으로 불리하게 시작을 한다는 점인데, 아무래도 1.5군, 2군까지 짱짱한 전력을 보유한 레알이기 때문에 원정 지로나를 상대로 패배하는 그림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또 지로나가 직전 2경기 연패를 이어오고 있고 처참한 원정 득점력을 보이면서 승리보다는 좀 패배에 익숙한 이런 시즌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큰 고민 없이 레알의 승리 당연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맨시티 대 리버풀. 맨시티는 직전 경기에서 레알에게 패배하면서 챔스의 꿈이 완벽하게 접혔습니다. 이번 경기부터 리그에 집중해야 할 상황이고 홈 2점을 가져가는 경기입니다. 물론 두 팀 전력상 팽팽하지만 맨시티가 최근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리버풀이 리그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리버풀 쪽으로 더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다만 저는 이번 경기 맨시티의 승리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챔스에서 미끄러진 현 상황에서 리그에 집중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확실해 보이고 리버풀이 최근 경기들에서 패배하지 않고 있다고는 하지만 리그 3경기 연속 실점에 에버턴, 울버햄튼, 아스톤빌라 같은 상대적 약팀들에게도 고전하면서 무승부나 아니면 똥줄 승리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홈 맨시티가 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리버풀이 실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올 시즌 원정 첫 패가 아직 없는데 이번 경기에서 첫 패배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에서 단통 승리로 맨시티의 승리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헤타페 대 베티스. 헤타페는 직전 경기에서 알라베스와 지로나를 연달아 잡아내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또 연달아 원정에서의 승리였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는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승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리그 순위에서 베티스가 더 우위를 점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전력 우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지난 맞대결을 봤을 때 베티스가 헤타페에게 강한 면모를 보이기 때문에 베티스의 승리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주력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전력 누수가 있는 베티스이고 리그 원정에서는 실점률이 늘어나면서 약간의 기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해봐야 하는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승무패 3픽을 쓰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고 근데 저는 상성면에서 더 강한 베티스의 승리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베티스가 직전 헨트와의 유로파 컨퍼런스를 치르면서 체력 이슈가 있긴 하지만 2군 선수들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확실한 체력 안배를 했기 때문에 체력 문제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헤타페가 베티스를 홈에서 상대한 지난 6경기에서 4경기를 무실점으로 마친 만큼 이번 경기 베티스의 승리를 가져가되 당연히 무승부까지는 받쳐서 가는 걸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번 경기 소시다드 대 레가네스. 두 팀 경기력의 차이가 크고 전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시다드가 최근 리그 경기들에서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면서 리그 11위까지 처지긴 했지만 최근 유로파 경기들과 코파델레이 경기를 치르면서 경기력을 충분히 끌어올렸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원정 레가네스에게는 가볍게 승리를 할 것으로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레가네스가 최근 경기들에서 연승을 하면서 좀 경기력이 올라왔었긴 하지만 직전의 6경기에서 승리를 다시 기록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 3경기에서 8골 실점을 하면서 수비 불안을 크게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소시에다드의 승리 쪽으로 당연히 인정하고 가도 될 경기로 예측이 됩니다. 저는 이번 경기에서 큰 고민 없이 소시에다드 승리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